개별 종목은 저에게 도박 같습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하고 사면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 하던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들 사이에서 호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예측은 쓰레기인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노력했지만 모든 가치관이 다른 그와 내내 갈등하면서 이별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싱글맘이 됐습니다. 이별하고 나서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 푼도 날리면 안 된다는 이 불안감, 모든 결정을 저 혼자 해야 하는 이 상황, 어깨가 무겁고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하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돈 번다는데요. 저는 1원이라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앞으로 남은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아들에게 엄마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해줘올부에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동산 자산이 꽤 많으세요. 7억? 주식은 2,700만 원, 현금으로 들어오는 월소득은 480만 원 정도. 그 계좌를 보니까 2,700만 원 주식 계좌, 역시 하이닉스. 요건 39% 수익이고요. 많이 버셨네요. 대한항공이 18% 손실, 삼성전자 2% 손실, 카카오 40%. 게임주도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고배당주 ETF를 주수가 진짜 적게 갖고 계신데 또 분산은 하셨어요. 펀드는 여러 개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최소 몇 개에서 많으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펀드를 여러 개 산다? 정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몇 개만 고르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한 두세 개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뭐 네. 글로벌 ETF, 중국 펀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국 펀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배당주 ETF를 여러 개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불필요한 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혼을 통해서 자산에 반토막 나는 경우를 봤고, 그리고 주변에 주식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했던 분들이 몇 천씩 손해를 보고 이렇게 손절하는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건 너무 나한테 무서운 시장이다,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손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제 노후를 책임지려면 계속 노동 수입에 기댈 수만도 없고, 나중에 뭐 아이가 제 노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최소 제가 계획하는 것만큼은 모아야 하는데 악착같이 모으는 것만 해서, 안전한 투자만 해서는 답이 없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연자분 마음다혜님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투자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장점,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재테크 할 때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난 돈 벌 거야, 얼마 벌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건데, 그걸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잃기 싫어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게 문제예요. 사연에 보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순자산은 50억 만드는 게 목표라고 돼 있어요. 맞죠?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가지신 돈을 제가 보니까 주식하고 현금 뭐 합해서 한 2억 가까이 되고, 갭 투자해 놓은 아파트 하나 있으시죠? 그게 이제 한 3억 정도 이제 본인의 순자산으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의 여윳돈이 있는 거잖아요. 이 5억을 가지고 5억을 뺀 나머지 50억에서 5억 빼니까 45억. 5억으로 45억을 만들어야 돼요. 22년 동안. 맞죠? 그러면 몇 %씩 굴리면 될까요? 저도 산수에 약해가지고. 기초에 가진 돈이 5억. 그리고 이분의 목표가 45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9더블을 어떻게 하지? 기간이 이분이 그쵸. 60살까지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22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5억이 45억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연복리 수익률. 네. 연에 몇 %씩 꾸준히 쌓아가면 되냐?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일단. 괄호 열고, 몇 년. 그 다음에 기간. 0을 치고, 마이너스 초반 5억. 네. 또 쉼표 찍고, 끝에 45억. 찍고,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엔터. 치면 9배를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되게 큰 목표야 라고 생각했지만, 22년이라는 장기 기간을 두니까, 네. 연 11%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복리 수율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 숫자가 3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냥 예금 맡겨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3%면. 근데 저게 막 30, 5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낮춰야 돼요.
기간을 늘리거나. 그렇죠. 근데 연간 11%를 주식으로 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항상 익절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7%였거든요. 네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자산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맞아. 그런데 요 11%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1원도 잃기 싫다. 나는 잃으면 잠 못 잘 것 같다. 라고 하면 11%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네. 그거는 사람이 바뀌자.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갑자기.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제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주식 투자 회사 대표님. 네. 고객의 돈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펀드 매니저라고 이름하죠. 저는 지금까지 20%를 20년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11%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원도 잃기 싫은 마음 다해님이 손절을 어떻게 할까? 7% 해야 될까? 배당을 해야 될까? 하면서 골치 썩으면서 7%밖에 못할 바에는 저희 회사에 문의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한테 펀드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게 해봐야 장사하러 나왔냐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처음 들어요. 네, 마음다해님은 돈도 많은데 투자에 안 맞고 근데 본인의 재무 설계나 이 위험 감수 성향에 대한 이해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뚜렷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놓고 60살이 되면 5억이 50억이 되는 저희 어머니 돈이 딱 10배 됐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근데 지금 20년이잖아요, 마음다해님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처음 들어요, 진짜.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씩 해서 45억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군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랄프 웬저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룩말에 대한 얘기. 사바나 초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얼룩말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얼룩말은 뭐 먹고 살죠? 술이요. 풀 먹고 살죠. 근데 주변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룩말들의 가운데 있어요. 전체 100마리 중에 가운데, 정가운데. 그럼 사자한테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낮죠. 안전하죠. 근데 풀은 어떤 풀을 먹냐면 내 친구들이 다 발길질 밟은 거, 지능 묻은 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사자에 먹힐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근데 사자의 방향을 잘 보고 잘 숨어 있으면 위험해 보이지만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과 같이 있으면 되게 네. 안전한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군중들이 배당주 야 금리가 오르니까 배당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오히려 성장주를 사야 되고 사람들이 야 인터넷 주식 AI 성장주가 짱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때 배당주, 가치주를 사야 되고 네. 개별 주식을 하든 ETF를 하든 마찬가지이거든요.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이를 위해서 네. 아이 주식 계좌도 사실은 열었는데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나는 주식에 대한 건 머리가 없으니 아이를 경제 아이돌로 잘 키워서 그대로 물려주고 네가 수습을 하여라 라고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자들의 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부자들이 많이 와요. 저랑 미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자녀를 데려와요. 뭐 이렇게 배우는 건 없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네. 하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고객들이랑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자녀를 데려와.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증여를 빨리 하는 거예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뭐 10살인데 주식 재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걔네들이 정말 주식을 알고 산 게 아니라 그 재벌 엄마 아빠, 부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주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줄까요? 나중에 줘도 되는데. 일찍부터 내 거라는 걸 알고 네.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몸으로 느끼라고 주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일찍 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라고.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친구가 10년 후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건데 만약에 김현준이랑 똑같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줬는데 10년 후에 2억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얘기를 되게 과감하게 자녀들이랑 나누고 증여를 빨리 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자금은 장기잖아요. 마음다해님이 22년의 여유가 있다면 이 친구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20년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2천만 원 증여하는 게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2억 20억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친구도 그냥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마음다해님은 은퇴해도 되는 거죠.
오늘 통화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공부를 다 제가 해서 제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외주를 준다는 생각을 왜 이 부분에서 정말 못했을까 그 생각이 진짜 오늘 완전 바뀌어진 것 같았고 시간이 이만큼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걸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놀랐던 게 아까 대표님이 마음다혜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신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노후 50억 자산이라는 목표요. 요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심장 수술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출산 후에 부정맥이 생겨서 약간 불안한 상태예요. 나중에 간병비랑 수술을 하게 되면 막 이런 비용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50억은 있어야 아들한테 기저귀 갈라고 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모았거든요. 돈을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제가 중간에 좀 힘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50억이라고 딱 박아놓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냥 우왕좌왕 하긴 하지만 일단 네. 가긴 간다 막 그런 마음으로 정했던 숫자였어요. 너무 멋진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드님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나? 아이를 키우는 게 결국에 잘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뒤돌아서 떠날 수 있을 때 엄마는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정말 시원하게 뒤돌아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너무 멋진 어머님의 마인드를 저도 배워갑니다. 네. 응원합니다. 잘 되실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금 레버리지 맡기시려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네. 거 진짜 이것도 방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막막하게 1년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답안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제 얘기긴 하지만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사요마요 북토크라는 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3월 16일 토요일 온라인은 시간이 다 열려 있는 거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몇 분에 한정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월급쟁이 부자들 홈페이지에 오면 김현준과 함께하는 사요마요 북토크 앞 시간에는 제가 사요마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미니 강의가 있고요. 뒷 시간에는 Q&A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Q&A 하면 좀 나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조금 부끄러운데 근데 이게 제목이 사요마요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정말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 위주로 뽑아서 제가 답변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고요. 김현준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마흔다혜님께 이야기를 드릴 때 찾아오세요 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문 열려있다 하셨는데 네. 진짜 열려있는 건가? 더퍼블릭.co.kr에 들어오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더퍼블릭 레터 최근 관심 섹터와 종목, 국내외 증시 주요 이슈, 투자 경험과 추천 도서를 매달 한 번씩 무료로 보내드리는 더퍼블릭 레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하나 골라야 돼요. 뉴스레터만 받고 싶다, 둘 다 받고 싶다, 그럼 둘 다 받고 싶다 하나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써보세요.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이번 한 달 동안만 공짜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명씩 저랑 직접 투자 상담, 저희 상품 파는 거 아니고 지금 이거 사고 있는데 팔아요 말아요 하는 일반 주식 상담을 해주는 이벤트. 그 다음에 일주일에 5명은 사요마요 사인본 한 달 동안 드립니다. 보내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요 화면에서 지금 2월호라고 해가지고 잠겨 있거든요. 요 비밀번호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밑에 이제 투자 격언 있죠? 내리시면 추천 도서도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기에는 저희가 탐방 갔던 기업들, 관심 있어 하는 업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벤트 참석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이 구해줘올부 주식 전전편에 사연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대표님과 만나서 주식 토크를 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안 쓰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해줘올부 사연 접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면에서 궁금한 것, 해결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꺼내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